주요 아홉 번째 강도 가겠습니다.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겠죠? 58강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때는 정통파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기억했다. 기독교가 다시 입을 열어 나에게 말했다.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부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관을 의심하는 혁명가의 관점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정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혁명가의 그 의심하는 관점이 맞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대답을 얻은 겁니다. 사람은 본성상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나는 언제나 주장해 왔다. 인간의 덕은 본질상 녹이 슬든지 썩는 경향이 있다. 인간 자체는 잘못되기 마련이라고. 특히 행복한 인간과 교만하고 부유한 인간은 그렇게 된다고 나는 언제나 말해왔다. 이 영원한 혁명, 오랜 세월에 걸쳐 존재해온 이 의심을 모호한 현대인인 너는 진보의 교리라고 부른다. 네가 만일 철학자라면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주의 교리라고 부를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그것을 우주적인 진보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타락이라고 부른다. The fall. 기독교의 타락 교리를 그 인간 역사를 해석하는 근거로 채택했습니다. 뭐 과히 잘못된 거 없죠?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없죠? 그 언론도 백성들의 알 권리, 진리 말하고 공명정대하게 전하고 여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네, 완전히 폭력적인 그리고 사적인 이익만 따르는 기관이 됐다고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시작된 신문이 지금은 진실이 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 대한민국의 언론 지평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자, 257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밌죠? (257쪽으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제 7장 그 영원한 혁명을 체스터턴이 말하면서 지금 어떤 단락에 우리가 와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그 세 가지 그 세상이 진보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된 이데아, 복합적 이데아, 그리고 경계심. 지금 경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부패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부패했는지를 뚫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앞에서 정통 기독교가 칼처럼 들어오는 것을 얘기했었다. 칼은 이제 그걸 잘라내는 거죠. 여기서는 그것이 전쟁용 도끼처럼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바이다. 칼처럼 들어왔다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힘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강한 걸 느낀 거예요.
도끼. 칼처럼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얘기했는지 그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앞에 어디 있겠죠. 기독교야말로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을 때 상류층의 권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권리를 가진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 그렇죠. 상류층은 다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상류층 사람들도 죄인으로 보니까요. 나는 사회주의자나 민주주의자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의 물리적 환경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된다. 뭐 그런 주장이죠. 나는 과학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아직도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과학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면 악과 부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게 착각인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공동체도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변화가 가능하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나는 굉장한 집중력과 흥미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과학자들이에요. 그것은 마치 나무에 앉아서 자기를 받쳐주는 가지를 열심히 톱으로 자르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결국 자기 부정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환경을 좋게 만들고 뭐 공부시키고 뭐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처럼 새로워지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런 거는 자기 자기 부정인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톱으로 자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다. 만일 이 행복한 민주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쳐 죽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네. 첼시더더니 행복한 민주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를 쳐 죽이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근거를 없애버린다는 건데 글쓰기가 참 공격적이에요. 앞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난한 자가 완전히 사기가 끝난다면 지금 쓰는 용어들이 그 100년 전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도 하고 영국과 우리와 차이도 있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당시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키우는 것이 실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거권을 빼앗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이다. 만일 나쁜 침실을 가진 사람이 좋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면 갑자기 침실이야. 나쁜 침실을 가진 사람이 좋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추론은 그는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거 테스타탄 글이 좀 현란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요. 지배계층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이 가난을 면해 주어야 사람들이 똑바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인간이 된다는 거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그들이 아직 가난하다면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논리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지배계층이 하는 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258쪽으로 넘으면 되겠죠? 258쪽으로 제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침실을, 누구의 침실이요? 가난한 자의 침실이요. 개조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당신의 말대로 짐승과 같다면,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식해서 판단을 못한다면, 그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음, 저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 조금 아까 언급된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과학자, 예, 그들의 논리가 결국은 저런 결과를 에,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억지스럽게 들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억지스러운 건 아니네요. 잘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 또 테스타튼이 인용한 과학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좋은 침실 만들어주고 뭐 집이나 뭐 등등등등 교육의 여건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없으면 바르게 생각도 못하고 도덕적으로 똑바로 못 산다.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해는 마세요. 체스터턴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침실만 좋게 만들어주면 생각이 바르게 될 것 같다는 그 주장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6, 70년대 비해서 지금 뭐 10배 이상 잘 살게 되었지만 뭐 판단을 똑바로 하나요? 예? 뭐 그건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 교육과 복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사람이 똑바로 이성적으로 똑바로 합리적으로 어, 도덕적으로 괜찮아지겠거니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도 부패하니까요. 체스터턴의 말이 크게 틀린 건 없잖아요.
참,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는 게 이게 대단합니다. 체스터턴이요. 진지한 사회주의자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역사를 많이 바꿨는데 지금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자의 논리가 네, 기독교의 논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니까 네, 저렇게 좀 거칠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지한 사회주의자가 가난한 자는 통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지런히 귀족 정치에 토대를 놓는 것을 보노라면 재미있어 죽을 지경이다. 조소하는 거죠. 조소. 근데 사회주의자가 귀족 정치에 토대를 놓은 거예요. 귀족 정치를 하자고 말은 안 했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인가요? 그런 거겠죠. 가난한 자는 통치하기 부족하다. 가난한 자는 통치하기에 그건 똑바로 생각을 못 하니까 민주적으로 어, 생각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맞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가난을 면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결국은 귀족 정치의 토대를 놓게 됐다. 그걸 보니까 웃음이 난다는 말이죠. 저 사회주의자가 뭘 모르고 저렇게 철없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저녁 파티에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는 최근에 술에 취한 적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더군다나 방금 주의 수복을 갈아입었다고 설명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정말 잘못된 거는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고 그냥 이브닝 드레스 그 예의 차원에서 좀 세련되지 못한 것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죄수복을 방금 죄수복을 갈아입었다고 설명하는 소리를 이 사람은 죄수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귀족 정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 정치로 돌아가는 건 이건 이 역사를 뒤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서 가난한 자는 좀 복지 잘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브닝 드레스 정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만일 사태가 그 정도로 나쁘다면 연회의 주인이 그에게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이는 빛나는 얼굴을 가진 평범한 사회주의자가 처참한 경험을 한 가난한 자는 정말로 신뢰할 수 없다고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는 당장에 아주 좋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겠소라고 말하고 그의 코앞에서 문을 쾅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냥 퇴출시키게 된다는 거죠. 유전과 환경에 대한 블래치포드의 견해에 따르면 귀족 정치를 지지하는 입장은 거의 압도적이다. 아, 그런가요? 아, 100년 전 그 영국에서 그랬나요? 귀족 정치가 압도적이었었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국회 의회주의도
귀족 정치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음. 만일 맑은 집과 맑은 공기가 맑은 영혼을 만든다면 그 당시 많은 사회주의자, 어, 민주주의자, 과학주의자들이 주장한 건데 어쨌든 현재로서 맑은 공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아직 그게 안 된 사람에게는 똑같은 권리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주장들은 결국 어, 일부 그 사람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이거를 배제시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일단 맞는 이야기네요. 음, 만일 더 나은 환경이 한쪽 넘어갑니다. 259쪽으로 가요. 보다 만일 더 나은 환경이 가난한 자를 자치하기에 더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더 나은 환경에 가난한 자를 자치하기에 더 그러니까 가난 더 나은 환경이 그러니까 복지가 좀 잘 된 그런 환경이 음,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든다면 더 나은 환경이 부자를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기에 더 적합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주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진도가 많이 나가네. 아주 근원적인 것에 이 사유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세계 현상을 분석하고 있네요. 음, 여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를 우리 종잡을 수가 없어. 큰 틀에서는 알겠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아주 현란합니다. 이 문장도 그렇잖아요. 더 나은 환경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라서 저도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계속해서 그 현대 사회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뭐 학벌, 뭐 스펙 어, 이런 쪽으로 나가도록 강요하고 또 강요하거나 유인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일종의 그 바알 숭배가 지금 저 체스터턴이 살던 시대보다 지금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가 신자들에게 그래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몇 평짜리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만약 목회자들이 갑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신자들은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런 말씀하시지 약간 과하긴 하지만 뭐 그건 뭐 듣기 싫은 소리 아니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아주 이름만 대면 모를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목사가 좀 오래 전이죠. 청년들 집회에서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 뭐 남자, 여자,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라. 키는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뭐 가족은 어떻고, 뭐 그런 그렇게 기도해야지 막연하게 뭐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진한 그 청년들은 그 정말 그대로 따라서 한다니까요. 뭐 A4 용지에다가 그걸 써놓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지금이야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 경우가 지금은 별로 없긴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있을지도요. 근데 그래 비슷한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 같은 목사일 거예요. 그분이 어떤 선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 그 현지 선교 활동에서 필요한 승합차를 놓고 기도해라.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12인승이면 12인승, 15인승이면 15인승, 색깔, 뭐 차종, 뭐 그런 거 놓고 선교사가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지. 그냥 선교용 차량 하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예. 뭐, 그 뭐 나쁜 거 아니지. 뭐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향은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그거는 여전하고요. 근데 목사가 이제 그러한 바알 숭배를 옆에서 부추기는 식으로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현재 아파트보다 반 크기가 반으로 줄어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하게 산다고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근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너무 척박한 거예요. 지금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루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라는 거를 목사가 이야기하면 신자들이 뭐 옳은 얘기긴 한데 뭐, 그래 뭐 별로 듣기 좋은 소리 아니다. 그런 태도인 거죠.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환경 이건 뭐 복지, 연봉 이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좋아져야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이데올로기가 현재 21세기에도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서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체스터턴의 논리가 이제 강력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 갖고는 신자들이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서 삶의 풍요로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화가 뭐냐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뭐, 체스터턴 얘기는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성서적 관점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회과학, 역사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저 체스터턴은 사회과학을 더 뛰어넘어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과학주의 이런 데에 머물지 않고 더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고 있는 자기 모순이 뭐냐를 뚫어보고 있어요. 선지자 같은 통찰력입니다. 저 사람은. 더 나은 환경이 가난한 자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준다면 더 나은 환경이 이미 부자로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지배하기에 더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환경 논증,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논증, 여기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 논증, 환경론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 다 환경주의자거든요. 환경 논증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아주 명백하다. 한마디로 풍족한 계층이 유토피아에서 우리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자들, 뭐가 민주주의자들, 이건 뭐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톱질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모르고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첼스터턴이 이제 그 적합한 용어가 나지 않네. 이제 풍자적이면서도 예, 어, 희화화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심을 우리가 그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를 뚫어봐야 된다. 그 얘기죠. 다시 한 번 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스터턴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괜찮아진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 논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럼 뭐냐? 어떻게 그 답이 뭐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단 하나의 답변. 어떤 건지 예상하시겠죠? 네, 기독교의 대답이에요. 인간을 죄인으로 얘기하잖아요. 원죄, 보편적 죄, 어, 그 관점으로 이 사회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뛰어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